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첨단 산업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초격차를 위해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반도체공학 관련 전공의 2023학년도 모집 인원과 전형 정보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를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으로 정의하며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의 신설 및 반도체 산업의 지원 강화를 예고한 바 있으니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오늘 콘텐츠의 핵심 키워드이자 단일 키워드인 반도체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 중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전형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란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과로 쉽게 생각하면 입학과 동시에 연계 기업의 취업이 보장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 소장님께서 이러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신 내용을 포함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각각 비교하신 콘텐츠가 있으니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콘텐츠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 하면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를 떠올리기 마련이기에 성균관대학교 이외에도 반도체 공학 전공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로 대표되는 반도체 관련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연계 기업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포스텍 반도체 공학과에서도 정원 외로 신입생을 새로이 모집하는데 이렇게 반도체 관련 전공이 주요 대학에서 신설되는 것에는 반도체 산업 인력 확보의 시급성이 그 배경에 깔려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카이스트 2023학년도 전형계획 추가 분석 콘텐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으니 이 콘텐츠 또한 일독을 권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에도 반도체와 관련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에 연합전공인 인공지능 반도체 공학 전공만 존재하는데 해당 전공은 연합전공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학과처럼 고3 N수생이 지원할 수 있지는 않고 2개 정규학기 이상을 이수한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을 운영하는 상위권 대학은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관련해 지난 입시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입결의 경우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제공되어 있으나 이 팀장이 편의상 소수점 2자리로 변환하였으니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해가 갈수록 충원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2021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도 반도체 전공이 신설되어 성균관대학교에 최초 합격한 인원이 고려대, 연세대로 이탈하는 경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와 포스텍, 특히 반도체에 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카이스트에도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신설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여러 반도체 공학 전공에 합격하였더라도 카이스트, 포스텍에 최종 등록을 할 가능성이 커져 기존이 반도체 공학 전공에서 충원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학 계열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양대학교에도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되어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동시에 합격한 경우 수시 지원 및 최종 등록이 분산될 수 있는데 기존이 탄탄한 커리큘럼을 따를 것인지 신설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 보장된 학과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선호하는지 SK하이닉스를 선호하는지 수원에서 생활해도 괜찮은지 인서울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지 등의 척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최종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전통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 학교만 놓고 생각했을 때 2023학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 2021학년도에 신설되었고 신설된 첫 해의 입시 결과를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성균관대학교의 입시 결과와 함께 놓고 생각했을 때 공통적으로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에서는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높아지고 지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최첨단 산업 분야이며 높은 이과적 역량이 요구되는 반도체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주로 특목고 학생들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부흥과 우리나라 발전 동력으로의 기대감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들도 반도체 공학 전공에 지원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공의 경쟁률은 점차 증가할 수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반도체 공학 전공들이 꽤 많이 신설되면서 충원율을 고려했을 때 최상위 대학을 제외하고는 실질 경쟁률이 눈에 보이는 경쟁률 정도까지 높은 것은 아닐 것이니 충원 합격을 노릴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사실 타 대학 반도체 공학 전공으로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예 다른 전공으로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이 팀장이 반도체공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며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진학하고 나서도 인공지능 반도체공학 연합전공 또는 신소재공학과 등으로의 복수 전공을 통해 사실 단일 전공만 이수하고서라도 충분히 반도체 산업이 역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교적 반도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전공일지라도 대학 네임밸류에 대한 열망으로 더 상위권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자유이니 말입니다. 이공계는 학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많기는 하지만 대학 및 학과를 선택하고 이후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본인이 몫이기 때문에 네임밸류, 거리, 새로운 진로 방향에 대한 가능성 등으로 생활기록부에서 꾸준히 드러난 목표와는 다른 최종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 등록자 성적을 보았을 때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 전형이 50% 등급과 70% 등급과 성적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 전형은 전형 개설 의도 자체도 그렇고 원래도 특목고 자율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각 전형 및 달라진 인재상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석 소장님이 고려대학교 인재상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에 따라 분류한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원은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하게 포스텍이 학생부 종합 반도체 공학 인재 2 전형에서 반도체 공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각 3등급 이내에 과탐 2과목 평균을 적용하고 있어서 반도체 공학 전공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충족하기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다만 수학, 과학 역량만 체크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공학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수학, 과학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서강대학교의 경우에 사실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는 첫 학과이며 2023학년도에 신설되는 반도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중에서 크게 경쟁력이나 메리트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강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의 강세를 보여왔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및 이공계 육성 추세에 따라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공학 계열의 투자를 늦게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강대학교는 다른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에서 잘 운영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 100%로 간소화하면서 수험생들이 지원을 유도하고 면접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으로 인해 다른 대학교의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에 떨어진 학생들의 유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장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에 지원 계열에 따른 응시 영역 내 선택 과목 간 구분도 두지 않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에는 내신이 높지만 수능에 크게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에게 필수 응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목을 피해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등을 선택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게 되니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 소장님께서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한때는 전형이 복잡하기로 유명했던 서강대학교가 점차 전형을 단순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형 간소화의 딜레마라고 표현하신 바 있으니 해당 콘텐츠들 및 2023학년도 전형계획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이 팀장이 서강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경쟁력이 다른 학과에 비해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서강대학교 및 연관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입시를 이해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다음은 반도체 관련 전공 중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반도체 관련 전공의 전형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차세대 반도체 전공에서 시스템 반도체 전공으로 이름을 변경한 일반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전공이 있으며 반도체공학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공, 반도체공학부 반도체 설계 전공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해당 전공이 없는 이유는 가천대학교의 반도체공학부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여서 일반적인 학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다 2, 3학년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3년 6학기제 교육과정으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와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4년의 교육과정 동안에는 주로 학업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2학년 때부터 실무 현장에 투입되고 3년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 공학과에 진학하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 및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포함해 반도체 설비 및 생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속 사진은 고려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개설 과목으로 개설 과목을 보시면 기타 과목은 기존이 전기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학과의 교과목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이 없었을 때 반도체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지는 전기전자공학과 및 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이곤 했습니다. 반도체공학은 전기전자공학과의 핵심 커리큘럼 중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로 전기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반도체 기업에 진출한 경우가 많고 신소재공학과에서는 나노전자 소자와 같은 반도체 소자 등을 연구할 수 있으며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면 반도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입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각 학과를 복수 전공하기도 하며 반도체와 관련된 역량을 쌓아나갔는데 반도체 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반도체와 관련한 이론적인 내용을 집약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물리반도체과학부와 같이 학과명에 반도체와 물리가 함께 쓰여 있는 경우는 교과 과정이 반도체 공학보다는 반도체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반도체 물리학에 치중해 있는 경우입니다. 반도체 공학과보다는 물리학과의 색채를 조금 더 띠고 있죠. 이렇게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은 기존의 전공들과 아예 분리되지는 않기 때문에 2023학년도 카이스트 전형계획 콘텐츠에서도 비슷하게 지원군을 분류했듯 올해의 반도체 공학 전공 또는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고 반도체 공학 전공에 지원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반도체에 관심이 있으나 성적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서류로만 보았을 때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으나 반도체 공학 전공에 지원하는 경우, 네 번째는 반도체에 딱히 관심이 없고 다른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반도체에 대한 뚜렷한 관심과 앞으로의 비전을 서류에 최대한 담으시되 특히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일 시 입결 성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집 단위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전 입학자들이 성적 조건 등을 맞출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생들은 지원하는 학교에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이 있다면 더더욱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이 아니라 해당 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앞서 말씀드린 전기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컴퓨터공학과가 반도체와 동떨어진 학과도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해당 학과가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인상을 주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딩과 소프트웨어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반도체의 가능성 및 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코딩 역량을 활용할 분야를 반도체 소프트웨어로 정했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등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해당 학과와 관련된 컴퓨터 공학과라면 실생활의 여러 문제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이 없는 학교라면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낫기는 한데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매력과 지원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도체 관련 핵심 인재로 지원하는 대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학생들은 서류에서 반도체 관련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입결이 높은 편에 속하는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적이나 수학, 과학 역량을 보여주는 비교과가 뒷받침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묶어주는 작업을 통해 서류에서는 아쉽게 기재되지 않았으나 사실 반도체 공학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석 소장님께서 59개 주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정리하신 콘텐츠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지원하실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에 딱히 관심이 없고 다른 관련 전공에 지원하는 4번 학생들이야 원래 그 전공을 지망하시던 이유가 있을 테니 그대로 이를 유지하시되 반도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은 과에 지원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차라리 애매하게 반도체를 걸치기보다 다른 예를 들어 신소재 공학과라면 아예 우주항공과 관련된 신소재라든가 의료 바이오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생체 소자를 연구하고 싶다는 컨셉 등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 반도체 공학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